여러분, 요즘 금융당국의 어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참 엄청난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1805조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과연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건지 아니면 주택가격을 이게 내리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계부채의 위험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벌어서 원금은 고소하고요. 이자도 갚기가 지금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것도 자영업자들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벌어서 이자 못 내요. 그러니까 대출 만기 연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계대출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선거를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외쳤던 거 있잖아요. 부동산만큼은 장담하고 싶다. 지금 장담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틀립니다. 여러분. 가계부채가 많아서 금리 인상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가계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반복돼서 배려하면서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잡자고 금리 인상을 하면 뭐 다른 거 안 봅니다. 또 인상 또 인상 또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는 올려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하게 신중한 모드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요.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출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대출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 두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대출이라도 좀 쉽게 인상된 대출로 받을 수 있게끔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까지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빚내서 빚으로 버티는 많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갚을 능력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빚내서 빚을 갚을 사람들에게 빚을 내주지 않는다? 이것은요. 어쩌면 더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금융당국에서요. 신용대출을 반으로 줄이는 거 이것은요.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용대출이. 지금 140조입니다. 140조.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 줄어들 기미는 전혀 안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신용대출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8월 13일 날 140조 1946억 원. 그런데 8월 18일 날은 무려 말입니다. 140조는 똑같지만 2가 달라졌어요. 2,438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8월 23일 날은 140조 4,097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출금리 대출을 안 해준다. 주택자금 대출 농협 안 해준다고 그랬죠.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용대출 마통 뚫겠다 하고 날린 거예요. 지금이요. 그만큼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통을 얼마나 늘렸는지. 8월 13일에서 8월 18일까지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이
4,933개였다면 8월 29일부터 23일까지는 7,096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규 발행이 급증했잖아요.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신용대출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한다는 게 결국은요,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이나 혹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은행은 지금 신규 대출을 다 줄이고 있어요. 우리은행도 기본적으로 가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줄였거든요. 신한은행도 지금 줄이고 있고요. 국민은행도 줄이고 있습니다. 연봉 한도라는 기준을 달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줄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농협이요. 이미 2억으로 대출해 주던 걸 1억으로 절반으로 뚝 잘라서 줄였습니다. 연소득 100%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마통도 줄여버렸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규제를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 다중채무자 입장에서는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나 못 갚아.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번져질까 솔직히 좀 두려워요. 이게 여러분, 뭐든지 연착륙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경착륙의 모양새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금리 인상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인상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요.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규모를 줄이고요. 그중에서도 이게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걸 다 줄인다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줄이고 전세자금대출도 줄이고 다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쥐구멍에다가 쥐가 갇힌 형국이 됩니다. 쥐구멍이니까 쥐가 갇혀서 어떻게 괜찮지, 뭐 쥐구멍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갇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갇혀 있다면. 갇혀 있다가 만약에 물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익사하게 돼 있습니다. 익사하게. 지금 금융당국에 너무 이 전방위 압박, 전방위 압박은 오히려 가계에 더 상황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급해도 너무 급박하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급박하게 가는 모습으로 보여서요. 좀 안타깝습니다.